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자, 2012년 11월 1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자, 이렇게 있는데 좀 쉬고 있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산에도 안 가고 좀 쉬고 있었는데 팬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옛날에는 강타님의 그 경마방송이 3명이 할 때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복병마 위주로 강타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풀어주는 건 있는데, 조금 인기마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였죠? 부산경마에서, 부산교차에서 동트자 나온 경주에서 6번, 명불허전을 단통으로 말씀을 드려서 19.5배였나요, 그게? 그 단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트자를 세게 얘기 안 하고. 아예 현장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렸기 때문에, 동트자를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조교를 보고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조교 때 걸음이 완벽하게 시원하게 나온다. 완전히 오토바이를 달았다. 완전히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화된 모습을 그냥 확 얘기를 하니까, 야, 듣고 있다가, 지축을 흔들어? 오토바이야? 야, 이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 오토바이인데 어떻게 말이 이겨? 이러면서 딱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평이하게 얘기를 하니까, 데이터 그리고 그러니까, 아유, 네가 선생님이냐, 자식아. 나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네가 선생이야? 뭐야? 네가 왜 그 방송을 그렇게 해? 경마방송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반대로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렸어요. 경마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경주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다는 데 제 주목적이 있다. 혼자 하는 데 있어서. 왜? 제가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주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경마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금방 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못하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르쳐 드릴 시간이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사람을 데리고 양쪽에 두 사람을 패러를 끼고 하면은 그 친구들도 떠야 되는데, 돈 주고 하는 건데, 제가 제 얘기만 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치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송이 조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없는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고배당을 잡아라. 제가 옛날에 패럴들을 데리고 했을 때 당시에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부활을 해서 하루에 한 경주 정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승부처가 아닌 경우에 한번 확실하게 해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 경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반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기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인기마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복병마 위주로 해서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게 좋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병마가 없는데 복병마를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인기마를 얘기하고, 하여튼 경마에 있어서 적중이 먼저냐 아니면 환수가 문제냐, 이 싸움인데 어쨌든 둘 다 중요하죠. 적중과 환수라는 게. 환수가 나오는 건 적중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환수와 적중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적중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방송을 해볼까, 계획을 좀 하반기 경마의 구도를 그렇게 잡고 앞으로는 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끌고 가려고 매경주 한번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역시도 강타는 대승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하고 토요일 경마는 좀 밋밋했어요.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요 경마 때
하루에 총 9개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9개를 적중을 했으니까 여기서 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했습니다. 1호 경마 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이겼어요. 그러면 총 7주 이상을 7주간 매주 대승을 거둔 강타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환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1, 2주 잘할 수는 있죠. 누구나가. 그렇지만 7주를 연속적으로 잘한다는 것이 경마에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새라도 뭐 고배당을 맞춰서 이기던 승부처를 적중해서 이기던 아니면 1호 경마 9개를 맞춰서 다적중으로 이기던 어떤 모양새라도 매주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경마에 있어서. 그래서 이 대승을 거뒀고요. 또 이 부산 제주 경마도 매주 대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요즘에 강타는 거의 부르면 그냥 들어온다. 자 이 정도로 건방질 정도로 아주 제대로 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11월 16일 부산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당대불패와 또 당시에 지급이순간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대불패가 우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벌 마필들이 압도적인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말들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부산 마필들이 성우를 압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금주 부산 경마의 편성 자체는 지난주도 실전에 들어가니까 은근히 인기마가 빠지면서 이 배당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경마도 실전에 들어가면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유현명 기수가 지금 397승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현명이가 400승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최시대가 굉장히 많이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시대 기수도 요주 이 기수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주 부산 경마의 편성 흐름도 다적중에 포인트를 두면서 자 여기에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나와준다면 무난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금주 부산 경마도 강타가 책임진다. 무조건 이긴다. 부산교차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어떤 모양새라도 금주도 태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뼈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부었어요 지금. 그래서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를 빼가지고 뼈이식을 해놔가지고 지금 여기가 부었죠. 그래 뭐 발음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산제 1경주는 인기마 잠재력이 우수한 인기마 접전 양상의 구도예요. 인기마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일단 거리가 1000m이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좀 보고 싶어요. 자 먼저 3번 명문세가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시 의외로 선취인력 모두 고른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4등 4착을 했는데 이 3번 명문세가의 장점은 470kg대의 거세마인데 이 마필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힘이 고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등산을 할 때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빨리 가는 사람이 끝까지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가장 이상적인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스피드와 마지막에 정상에 올라갈 때의 스피드가 똑같은 사람들이 산악인이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경주마도 마찬가지예요. 초반, 중반, 후반을 고르게 뛸 수 있는 마필. 제가 아는 바로는 옛날에 그 52조 박원동 마방에 템피스트 웨스트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이 가장 이상적인 주행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 3번 명문세가가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도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동급 최강입니다. 유현명 기수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97승, 40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3승을 채우기 위해서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만필은 지난번 경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추임력이 하강을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1, 2전, 이 데뷔전과 2전째 선취임력 모두 갖추고 있는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5번 동급 최강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과 2전째에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게 보여주지 않은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대성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이 5번 동급 최강도 2세마로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5번 동급 최강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8번 그레이트 베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주 부산경마에선 최시대 기수가 인기마의 기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 자, 이 지구력을 발휘하며 한 바퀴 일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시에는 안쪽 게이트에 2번 정남진 사랑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과 함께 선두권의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정남진 사랑과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지만 종반 지구력 측면에서 좀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드감에서는 8번 그레이트 베이가 압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선두권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경기는 8번을 축으로 놓고 3번 명문세가 5번 동급 최강 중에서는 5번 동급 최강을 더 세게 봅니다. 8번, 5번 쪽에 승부를 하고 8 놓고 8번, 3번만 바치는 전략. 딱 두 방으로 부산제 1경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경주는 뭐 복병을 고르는 경주가 아니라 맞히는 경주죠. 그러니까 뭐 맞힐 수 있는 경주인데 복병을 일부러 골라서 틀릴 일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방으로 마무리해야만 되는 그런 경주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이거는 오늘 강타의 오전장 부산경마 배팅 자금 마련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2경주가 은근히 혼전구도예요. 여기에서는 나름 강축이 있습니다. 나름 강축이 있고 후착도 3두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예요. 3두로 압축이 가능한데 이 경주는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야말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부산경마 오전장 배팅 자금 마련 승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강타가 무조건 마치기 위해서 선정을 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오전장에 이 승부처를 잡아가지고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뭐 퍼펙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경주마의 경주력의 추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제가 단연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단연간 제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잘 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멀티 챔프입니다. 이 멀티 챔프도 지금 최시대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죠. 오늘 최시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상 9번 멀티 캠프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데뷔전 때는 약간 늪발성 악벽기를 보여줬는데,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뭐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앞말 특유의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을 쓰고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9번 멀티 챔프는 지난번 경주 때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을 했어요. 선행을 간 게 아니라 선입을 섰어. 선입을 섰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전개상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9번 멀티캠프는 이 편성에선 축마입니다. 그냥 강축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이 편성에선 강축이다. 후착이 문제인데 1번 민크레이디는 좀 어렵고요. 2번 맥스이 팩티부스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3번 해바입니다. 3번 해바. 만약에 이번 경주 때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3번 해바입니다. 얘가 팔리진 않을 거예요. 왜? 구용준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필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올라오는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3전을 치르면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추임력이 강하는데 이번에는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다가 선행력은 하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행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손입전개가 가능하다. 3, 4번매를 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막판 싸움에서 1200경주이기 때문에 추임력을 발휘해준다면 3번 해봐도 근간의 행보라면 또 한 번 여기서 연장선선만 그려준다면 터트릴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 여기 3번 해봐는 배당마로서 법병권 전력으로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 해봐입니다. 4번 메디슨 리셀. 얘는 이런 말들은 사실 아주 편성이 약하지만 않다면 항상 받치기밖에 못 써요. 왜? 이미 걸음이 다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급상승된 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왜 배팅권에 방어라도 가져가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하니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5번 원태양입니다. 이 5번 원태양이라는 마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맨 바닥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닥에서 추입을 해가지고 이 마필이 3착을 차지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추입력이 거의 이 추입력 하나가 현재 3군 수준의 추입력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5번 원태양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부족이냐? 물론 부족한 마필이긴 한데 공백 이전에 그래도 나름 순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발력만 이번에 끌어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원체 3군 수준의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원태양은 이젠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9번, 5번이 단통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9 넣고 3, 3은 맞히시면 되는데 3번이 해바가 보병권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단락을 짚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경마도 요즘 강타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경마도 제가 방송을 거의 1년을 했어요. 전문가 최초로 해가지고 이 UCC 경마 방송에 제주경마를 도입하면서 꾸준하게 한 주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거의 환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 3번 난드릅니다. 얘는 근간 2번의 경주가 갑자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괴력을 발휘해요. 2번의 경주에서 괴력을 발휘해. 그럼 이 괴력을 지난번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는데 이 괴력 자체가 다른 놈보다는 한 수가 아니라 2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어. 2수 위에. 그러면 이 편성에서 전개 상황에 상관없이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력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61kg라는 가부증을 달고 있지만 충분히 자력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번 난드르는 실질적인 이 편성에선 강축이다. 그러니까 강축의 후착 꼬랑지 찾기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후착으로선 2번 좋은 올레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선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4착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4착이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연속 하강을 했던 마필이에요.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하강된 전력 자체가
현재 입상권에 굉장히 육박해 있고 연속 하강을 하다 보니까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가운데 패턴적으로 손치인료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을올레는 이 편성에선 그야말로 강력한 우리의 단통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5번 고들배라는 마필입니다. 자, 5번 고들배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강경주시 꾸준하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승부 패턴은 선취입력이 꾸준하게 고르게 상승하는, 그리고 연속 상승하는 이런 패턴은 부러질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고들배의 금강 상승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입상을 하든 안 하든 패턴을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마필들은 금강 걸음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고들배도 빼땡권에 꼭 가져가는 마필. 자, 7번 서강명성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5번 고들배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올레는 숨고르기를 했던 마필이고, 쉽게 얘기하면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을 하며 숨고르기를 했고, 얘네들은 금강 경주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놈이든 둘 중에 한 놈도 또 한 번의 상승을 하면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얘는 숨고르기가 끝났으니까 무조건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이 5번, 7번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2번은 더 세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2번이 단통이고요. 자, 여기에 3 넣고 5, 7 이렇게 두 방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요 세 마리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축이 서 있는 경기는요, 실질적으로 보병권은 의미가 없어요. 강축이 대길 없다는 말은 있는데 누가 대끼리를 팔리기가 쉽지 않은 게 워낙에 능력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제주교차 1경주도 적중의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부산제 4경주하고 그 다음에 제주교차 3경주하고 제주교차 3경주하고 그 다음에 부산제 5경주 요 세 개 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장에선 부산제 4경주, 제주교차 3경주, 부산제 5경주 이 세 개 경주를 여기서 스트레이트 승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면은 오늘 오전장에 뭐 편안하게 경마를 관전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4경주, 제주교차 3경주,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산제 5경주. 부산제 4경주입니다. 일단 당일날 10번 레이스킹이라는 마필은 팔릴 겁니다. 얘는 강타의 충마예요. 제가 너무 승부처 이런 데 할 때 감춘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감추고 안 감추고가 뭐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10번 레이스킹 책자 딱 꺼내보시면요, 10이 아마 잡힐 거예요. 딴 놈이 잡힐 수도 있지만 얘가 잡힐 거예요. 얘를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누구나 볼 수가 있는 말이야. 10번 레이스킹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바람의 왕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얘는 후착입니다. 얘는 인기반대 후착으로만 돌리고 여기에 복병마 2두가 있는데 이 복병마 2두 중에서 1두를 중배당 난통으로 노리고 또 한 두는 배당으로 방어를 하는 전략. 그래서 부산제 4경주는 안정으로 들어오면은 적중을 할 것이고요. 배당으로 꽂히면은 중배당 적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제 4경주에서 1차적인 멋진 중배당 승부를 펼쳐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충마가 없어요. 이 부산 제주교차 3경주는 충마 부재에 충마가 없어요. 충마 부재의 혼전 경주입니다.
어느 놈이 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 골고루 팔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당판에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배당판에 인기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마필이 실질적인 능력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경마 인기 순위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장담하는데 제주경마 인기 순위를 보고서 예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먼저 하잖아. 책보다 제가 먼저 잡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배당이 있던 없던 그걸 저는 상관하지 않아. 왜? 내가 맞히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놈인데 남이 어떻게 잡은 게 저한테 뭐가 중요하겠어. 이건 뭐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내가 예상을 잡은 걸 내 마음대로 이게 페리 뮤추얼 제도잖아.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게 뭐예요? 뮤추얼 시스템이 뭐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바둑 두는 거나 똑같이 서로 간에 이 돈을 빼서 오는 싸움이에요. 이게 경마라는 게, 한국 경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이 못 맞춰야 내가 득이 되고 내가 맞춰야 돈을 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사든 간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인기도를 봐가지고 절대로 그게 경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마부제의 3경주인데 여기서는 강타만의 충마를 잡아가지고 후착 역시도 비인기만을 강력하게 노려가지고 중배당 단통 승부를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3경주다. 요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으로 제주경마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5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제5경주. 요거는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UCC 준메인 승부처. 이 편성은요, 제가 보기에 당일날 틀림없이 3번 체인지업이 좀 팔릴 겁니다. 체인지업. 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현명이가 제가 아까도 397승이라서 총력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저는 왠지 얘가 바람 같아. 그러니까 승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승부를 해도 질 것 같다는 얘기지. 질 것 같다. 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 돼요. 3번 체인지업이 되는데 얘를 받치기로만 가져가는 딱 3방으로 때릴 거거든요. 딱 3방. 3조 갖고 할 거거든요. 딱 3조인데 그러면 얘는 방어잖아. 그러니까 뭐를 단통 때리고 얘를 놓고 요 두 마리를 방어하는 3번 체인지업이 그 정도 역할이고 우리의 단통은 보병마 2두. 그러면 이게 보병마 2두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고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중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한 50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교차 5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는 중고배당을 노리는 단통이다. 딱 3마리 갖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상황을 내는 그런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에 오늘 부산경마에 어느 정도 오전장 상황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긴다면 뭐 오늘 경마 자체를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7번 강자의 본능입니다. 오늘 유현명이가 397승이라서 최순위 승부를 해서 어디든 승부를 들이댄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경주를 승부를 하기보다는 되는 말들은 다 열심히 탈 것이다. 이런 건 암암리에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7번 강자의 본능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7번 강자의 본능이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갔어요.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모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편성에서는 2번 라이징 마스터라는 또 다른 선행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2번보다는 7번 강자의 본능이 더 빠르고 내지는 이 놈의 잠재력이 더 우수해요. 잠재력이 더 우수하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면 7번 강자의 본능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번 라이징 마스터는 인기권 전력인데 반대로 7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가면 2번은 죽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2가 선행을 가고 7이 따라가면은 2-7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7-2로 끝나던 2가 입상을 할 수 있어. 이런 전개가 그려지면. 그러니까 7번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보고 싶지 않고 2번 라이징 마스터는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2번이 부러질 가능성. 즉, 그래서 요거는 받치기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만 2번 라이징 마스터와 여기에 10번 라이징 썬더라는 마필이 있는데 제가 이 라이징 자가 들어가는 마필들은 신우철 마주님의 마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들은 각 마방에서 굉장히 승부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마필들 중에서 2가 부러졌으면 막판 추임력이 유사한 10번 라이징 썬더가 거리 1200을 맞이해서 막판에 날라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7번 라이징 썬더를 좀 더 세게 보고 싶고 만약에 둘 다 부러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놈이 6번 스피드 캡 13번 브로드 오션입니다. 브로드 오션. 이 두 마필이 되는 말이에요. 6번, 13번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죠. 7번 강자의 본능이 레이스를 빠르게 끕니다. 레이스를 빠르게 얘가 선행이니까. 그러면 선행마가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레이스는 자동으로 빨라지니까 추임마는 우선적으로 입상을 하기 힘들잖아. 자력 입상이 힘들잖아요. 편성상. 그렇다면 브로드 오션보다는 스피드 캣이 감량 2점을 살려가지고 얘가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6번 스피드 캡을 가져가는 게 정석이다. 그럼 이번 경기는 7번, 10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 7 놓고 2, 6을 바치는 것이 정석 경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조교를 보면은 걸음이 완전히 뭐하고 아웃시를 했는데 완벽하게 걸음이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비 걸음이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온다. 제가 하는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셔도 돼요. 그리고 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여자를 놓고 보십시오. 나는 이뻐. 난 저 여자 굉장히 이뻐.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스타일 아니야. 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 힘이 꽉 찼어. 야, 내가 보기에 뒷다리 끄는데 별론데 찌그덕거리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눈이라는 게 사람 눈이 관찰력이 다 틀려요. 관찰력이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든. 눈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이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석이 우선이냐 조경이 먼저냐. 이런 거는 조금 생각 한 번만 해보면은 다 나오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백날을 얘기해도 그렇게 축구 선수가 이거 이렇게 톡톡 차는 거 5,000개를 하면 뭐해. 그게 경기에 들어가서 이거 톡톡 차게끔 누가 놔두냐고. 그거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머리를 돌리고 머리가 돌아가고 달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슈팅력이 좋아야 되고 개인기가 좋아야지 되는 거지. 그거 어디서 발휘가 되는 거야? 이 경기에서 되는 거 아니야. 백날 연습만 잘하면 뭐해. 경기 가서 풀빵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 경주만은 경주에 의해서 자기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지
조교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야. 운동선수는 실전에 가서 잘 때려야지 연습 때 홈런을 때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운동 철학에 있어서, 운동학에 있어서, 스포츠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갖고서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면, 그건 정말 소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 1번 아름다우니란 마필. 요 마필을 넣고 UCC 메인 승부처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저는 1번 아름다우니란 마필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감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안 감추려고 한 마리 얘기하려고 승부처에서도. 그러니까 제주교차 오경주는 제가 보기에 인기마, 즉 능력마가 한두가 버치고 있는데, 일두가 있는데 얘를 당연히 축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축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해서 승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경마가 터지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터질 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꾸시라고 그러죠. 일본 용어라 그러지. 다 얘가 어떤 말을 잘 못 뛰는 말을 만들어 놓은 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드 시킨 마필. 이런 마필들을 일본어로는 가꾸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말 터질 때 이런 말들이 만들어 갖고 나가지고 타이밍을 맞춰서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이 승부 타이밍이 있어야 돼.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을 때 이런 마필들이 배당마나 복병마 역할을 하면서 터지는 경우. 예, 축마는 그대로 들어왔는데 반대로 인기마. 축마가 컨디션이 저하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인기마 축마가 부러졌을 때 얘가 못 들어올 때 터지는 경우거든. 근데 제주경마 요즘 터치는 거는 뭐냐면 인기마가 부러져요. 인기마가 안 들어와. 뭔 이유인지 안 들어와. 이래서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못 맞히는 경우가 또 배당이 살벌하게 터지거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완전 뜬구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경마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건 거의 뭐 그냥 한 사람도 못 맞히고 스윙 난다고 그러죠. 완전히 막 그냥 홍콩 가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제주경마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막건들이 가끔 가다 들어온다는 점. 이 제주교차 오경주에서 한번 UCC 메인 승부처에서 이런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제주교차 오경주가 이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고,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요, 이 편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예로 6번 농스피드입니다. 저는 이거 이경주만 아직 마법을 안 잡았어요. 마법을 안 잡았어. 이 압축은 해놨는데 한 번 더 집에 가서 가려고 여기에 이렇게 좀 마법을 잡아놓거든요. 이게 마사의 PDF예요.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서울경마 PDF가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이 마사에게. 아니 어디서 무슨 개떡 같은 놈이 얘 만들었는지 거지같이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이게 예상지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지 여기에다 무슨 기록을 적어놓냐. 기록은 우리 종합지가 예상지가 더 잘해놨어. 이거보다. 그러면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수단을 쓰는 건데 그런 개똥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허접대기 같은 책을 만들어 놓고 책을 그걸 인쇄비를 써보려고 그런지 왜 그걸 바꾸려고 그러더라. 조판을 바꾸려고 그런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거는 책이 아니다. 지난번 게 훨씬 좋다. 지난번 거로 바꿔달라고 제가 오늘 경마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예전대로 해달라고 저도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롱스피드가 되느냐. 거리가 1500인데 야, 이게 정확한 분석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선행을 가는데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도 견제가 심해. 그런데 요 6번 농스피드가 1500을 견제가 있는 가운데서 버팅길 수가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다 후창마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압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어느 마필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굉장히 어려워서
의외로 터지면은 굉장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산 제7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네 번째 승부처다. 그래서 이 경주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7경주 자, 한번 멋지게 여기서 승부처에서 때려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고배당을 잡아라. 오늘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오늘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자, 이 부산 경마가 아니라 제주 경마를 이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로 잡았어요.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이 근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은 3번 제갈량이 강력하게 당일 배당판에서 팔릴 가능성이 이게 인기마예요.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략마들이 굉장히 많어. 전략마라는 게 뭐야? 연투를 안 해.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만 승부를 해. 그리고 능력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연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편성들의 이 전략마들로만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3번 제갈량이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인기만데 저는요, 이 3번 제갈량이 연투를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은 얘를 이길 수 있는 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략마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이길 수 있는 놈이 많아. 그래서 이 편성은 3번 제갈량을 의도적으로 잘라보고 싶은 경주예요. 왜? 마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소폭 끌어내서 또 한 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는 이게 충마야. 사실은요, 얘가 충마예요. 그런데도 타이밍상, 승부 타이밍상 제가 봤을 땐 요번 편성에선 저는 3번을 안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굴 볼 거냐? 2번 겨울맞이를 축으로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박풍기수라고 기억하세요. 이 제주경마. 지금은 면허가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재판 중인지 면허가 취소된지 모르겠어요. 이 박풍기수가 굉장히 테크니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 타던 기수인데 그 박풍기수가 잘 기성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전략마 성격이야. 그러니까 어떤 초장부터 기수의 부주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또 이번 겨울맞이가 입상을 했을 당시에는 인기마와 붙여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많아봐야 3, 4, 인기 3, 4순위. 그러니까 복병마들하고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번 겨울맞이가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승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이번 겨울맞이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여기에 후창으로서 노릴 수 있는 말이 누구냐면 1번 천지호,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담덕, 그 다음에 7번 입소문입니다. 일단 3번 제갈량은 인기 1에서 일단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1번 천지호도 그렇고 4번 담덕도 그렇고 예전에는 한 가닥을 했던 마필들인데 이제는 5세가 된 마필이고 6세가 되면서 퐁당퐁당으로 전략마로 바뀐 마필이에요. 물론 7번 입소문은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종반 뚝심으로 승부가 된다면 2번, 7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7번 입소문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경시 요주의 마필로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번 천지호입니다.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성호 기수는 자연철 마방의 기둥 기수고 이 편성에서 3번 제갈량이 자연철 마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성호를 왜 이 마필을 태웠을까? 물론 3번 제갈량이 거의 김주희 기수의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지호라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승부 타이밍이고 4번 담덕 역시도 배당 마필은 손색이 없습니다. 건드리면 터진다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담덕 역시도 배팅권에 가져가고 7번 입소문이야 당연히 인기마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마필. 고로 이번 고배당을 잡아라는 고배당은 아니고 중배당을 잡아라 정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2번 겨울맞이를 축으로 놓고 인기방에 3번을 빼버리고 1번 천지호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2번을 놓고서 4번, 7번 요 두 마피를 가져가서 뭐 2번, 4번이나 2번, 1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중부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상황을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는 제주교차 7경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매번 인기마가 들어오면은 저 같은 놈은 하루에 한 경주도 안 틀릴 겁니다. 근데 경마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능력 외적인 다른 요소도 꼭 봐야 되는 게 또 경마입니다. 자, 부산제 8경주입니다. 이 8경주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6번 폭풍이오로라는 걸출한 축마가 있습니다. 얘는 축이에요. 얘는 축마야. 그러니까 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자 예상직 딱 꺼내놓으면 다 축이야.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할 건 1번 송강정입니다. 얘를 자른다. 안 본다. 왜? 이 패턴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전에도 있어요. 그 근간에 요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요렇게. 그럼 여기는 항상 요 정도 능력이야. 그러면 이 마필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하강을 했죠. 그러고서 여기서 이빨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 거쳤고 또 상승을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저기 계속 연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다가 이 편성에서 이 연속 상승을 유도한 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전개상 선행이라는 게 받쳐줬기 때문에 연속 상승을 했어. 그럼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력이 이렇게 일치월장을 하면서 끌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던 선행력이 있었던 말이 아니라 근간경주 때 계속적으로 선행력이 향상을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편등에서 기본적으로 빠른 말은 9번 장돌이라는 빠른 말이 외곽 게이트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간다면 또 될 수가 있지만 선행을 1번 게이트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선행을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이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야. 이게 선행 못 가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가니까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연속 상승을 끌어낸 동기가 선행이었는데 선행을 못 가니까 얘를 세게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송강정은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 안 된다. 이거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1번 송강정이 외관상으로는 이 입상어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약점이다. 그게 바로 함정이다. 그래서 1번을 안 본다. 반대로 1번을 잘랐으면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3번 별빛처럼. 그 다음에 8번 비룡. 그 다음에 9번 장돌입니다. 장돌이는 선행을 가는데 1번 송강정하고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하니까 둘이서 비비다 죽는다. 비빈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자르고 얘는 받치기 정도. 얘 선행을 가서 버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8번 비룡은 레이스 자체가 6번 폭풍이로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없고 취입으로 날라오는데 앞선이 다 죽어버리면 얘는 이 폭풍이로와 함께 취입으로 날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취입으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유연명이고 또 패턴 자체도 이 취입으로 승부 타이밍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별빛처럼이라 마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실질적으로 강한 편성을 만나서 이 마필은 혼합 3군에서 완전히 후착, 10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이 폭풍이어로만 빼고 2위권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전개도 상당히 선입 최적 정예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별빛처럼은 능력마다 이 편성에서 능력마다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그래서 3번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6번, 3번이 단통이고 인기만 1은 아예 잘라버리고 6 놓고 8번, 9번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1번 송강정을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얘는 안 본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동투자를 안 본다고 얘기했듯이 얘는 보지 말아라. 그때는 동투자를 방어로 가져가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엔 아예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부산제 국영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일요경마도 강타가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중고배당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12번 글로벌 강자가 당연히 팔릴 겁니다. 그리고 또 능력상으로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받치기로 가져갈 거예요. 이거 뭐 당연히 되겠죠. 이 편성에서 뭐 12번 글로벌 강자가 기복은 심하지만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져가 우위를 보여주니까 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마필인데 우리의 단통, 이번 UCC 메인 승부처의 단통은 이두의 보병마가 있다. 보병마. 얘네들을 세게 볼 거예요. 승부가 걸렸다. 근데 이게 비인기마이자 보병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중고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제 국영주가 UCC 메인 승부처로서 중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국영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맞춰야죠. 무조건 적중해야죠. 말이 필요 없죠. 아주 사상결단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 부산제 10경주 마지막 경주 분석입니다. 자, 2번 명운제왕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2번 명운제왕하고 이 편성은 9번 포리스트 볼드 이게 저배당이에요. 저배당인데 또 얘가 어느 정도 충막감이고 그러면 이 저배당을 인정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하면 저배당이고 인정을 안 하면 중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죠. 2번 명운제왕. 그러니까 세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1600m의 거리 적응력도 상당히 맞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시에도 전개상으로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바로 2번 명운제왕입니다.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 자, 여기서 3번 백호장군. 이 마필에 있어서 그나마도 이변이 발생을 하면 가장 그래도 편성상 입상 가능권 전력이에요. 편성상 입상마. 얘는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여기에도 맞는 말이고 여기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백호장군은 필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 말. 그러니까 3번 백호장군은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고 여기에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8번 복병마 브라스밴드입니다. 얘가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을 가면 예전에도 기복이 좀 심했지만 이 마필이 지난번에 휴양을 하고 1년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시에는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뻥튕길 가능성도 있고 예전 능력은 입상을 웃도는 능력도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8번 브라스밴드는 복병권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9번 포리스트 볼드는 아무래도 정말 뚝심적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뚝심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니까 2번, 9번이 원칙적으로 저배당인데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터질 수 있는 놈은 2놓고 3, 8밖에 없다. 그러니까 3번, 8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마필들을 주의해라. 8번 브라스밴드 같은 마필을 복병마니까 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방송이 좀 재미가 없어졌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열심히는 하거든요, 제가. 그냥 꼭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토요경마,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